안녕하십니까.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랑과 분노, 부모들을 위한 조언과 또한 10대들을 위한 조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부모들을 위한 조언에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또한 10대들의 분노 처리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브로스 비어스는 화가 치밀 때 이를 말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가장 지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일 뿐 그것은 본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허난 감정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하나는 부모들이 자신의 분노를 사랑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 실제적인 방법을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 컨트롤의 저자인 집 잉그램 베가 존스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유지를 위한 격양되고 도덕적으로 중립된 감정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분노는 힘이 잔뜩 들어가 격양된 상태입니다. 분노하면 피가 솟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급해집니다. 분노는 또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감정이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저 감정이고 기분이라는 것이죠. 10대들은 왜 부모에게 화를 낼까요? 청소년 자녀의 반항과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부모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분노합니다. 부모의 말이 이율배반적이고 부모의 신앙에서 거짓을 보았을 때, 또 엄마 아빠가 서로 미워하며 불화할 때, 특히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일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시간까지 통제할 때 청소년 자녀는 분노하고 반항합니다. 그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어른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분노와 반항은 성인으로 존중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찾아나가는 건전한 자기 주장이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부모에게 전혀 반항이나 말대꾸를 표현 못하는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 수동적이며 불건강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분노는 건전한 자기 주장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부정적인 분노 반응을 고쳐야 할까요? 우리는 홧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혐오와 수치심 아니면 적개심과 원한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분노는 10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습니다. 화가 난 부모에게 확대받은 10대 자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봉사,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른 일들만 기억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 처리된 분노는 종종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이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부모로서 우리는 분노를 책임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다음은 분노의 파괴적인 양식을 버리고 사랑의 양식을 이루게 만드는 단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인정하라. 우선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해야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거나 없는 척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분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성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족들에게 시인하십시오. 분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분노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노를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2단계 전략을 개발하라. 이제 2단계로 들어가 파괴적인 양식을 버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해서 당신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부정적인 양식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의 분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노를 해소하는 활동 전략을 보면 100가지 세어보라.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날 때 10가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대개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10가지 셌는데도 자신이 씩씩거리고 있다면 100가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분노가 진정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분노를 다른 데로 발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풀어주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죠. 타임아웃을 외치거나 둘 중 한 사람이 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을 갖는 이유는 인신공격과 방어와 경로 속에 문제를 실종시키지 않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3단계는 분노를 분석하고 선택한 사항을 살펴보라. 3단계는 분노를 분석하고 당신이 선택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00가지 아니 500가지 숫자를 헤아렸는데도 여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분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큼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이죠. 내가 왜 화가 날까? 저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일단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행동이 파괴적이었는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분노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화를 누구려뜨리는 것입니다. 내 분노는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거야. 가족들이 내게 잘못한 것은 없어. 난 단지 그의 행동에 짜증난 거라고. 때론 당신이 내린 결론을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와는 달리 당신의 분노는 정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화낼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긍정적인 반응은 그 문제를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10대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 그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당신이 화가 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지금 폭발할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인식한다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족들과 대화하라. 이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혼자 있고 다른 가족들이 주변에 없는 시간을 선택하되 절대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표현할 때는 가능하면 상세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듣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왜 화가 났는지를 말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한 사건만 말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와 비슷한 지난날의 사건들을 들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 사건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관점을 피력할 때는 절대 말 참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넌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니? 혹 내가 들은 말이 무엇이니? 와 같은 반영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죠. 동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옳고 상대방의 관점이 틀리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계속 분노 해결을 모색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면 그 결과는 긍정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긍정적인 분노 처리법으로서 10대 자녀에게 분노를 처리하는 모델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10대 자녀의 분노 처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사랑과 분노 두 가지 중요한 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10대 자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분노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지만 10대 자녀의 사랑의 탱크가 텅 비면 분노를 거의 잘못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 분노를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분노 처리 방법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10대 자녀의 분노, 안으로 폭발하는가 밖으로 폭발하는가. 10대들의 분노 처리 방식을 인식해야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죠. 안으로 폭발한다는 용어는 조용한 성향의 10대들에게 저자는 사용했습니다. 분노는 안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 10대 자녀는 적개심과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대는 겉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를 화나게 한 당사자를 반드시 해치려는 행동을 하며 타오르는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안으로 감싸고 있는 10대들은 수개월 동안 우울증을 겪은 후에 가끔 격렬한 행동을 불출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수많은 10대가 분노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밖으로 폭발하는 방식을 보입니다.
10대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다고 여겨지면 자녀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 자신의 불만을 큰 소리로 거칠게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파괴적인 방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20대들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자기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10대가 이와 같이 극단적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10대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즉 안으로 폭발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폭발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자녀가 화를 낼 때 이를 잘 관찰했다가 이를 위한 우리가 10대의 자녀의 분노 처리 방식을 정말 성숙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과 분노 10대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경청, 침묵하는 10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10대 자녀의 분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면 분노를 건전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참으로 듣기에는 아주 쉬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아들의 폭발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과업입니다. 성난 10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어떤 거친 말을 해도 경청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의 성난 표현들을 경청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분노를 초래한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분노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우선 듣기 전에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10대 자녀가 그 분노를 말로 표현하면 심지어 그 10대가 큰 소리를 지르더라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10대의 마음과 정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10대 자녀가 왜 화가 났는지, 10대 자녀가 무슨 잘못을 감지했는지, 자녀의 눈에 부모가 무슨 부당한 일을 했는지, 실제로 부모의 어떤 행위가 자녀의 마음에 걸렸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대의 분노는 내면에 축적되고 폭발하는 말들은 헛된 말로 들릴 것이에요. 하지만 10대 자녀의 문제를 듣고 그 뿌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흥분. 어려운 점은 부모 대부분이 10대 자녀들의 문제를 듣기도 전에 그들의 폭발하는 말들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자녀가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화를 내고 종종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흥분부터 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막고 분노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이로써 집안은 조용해지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해소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병 속에 갇힌 10대의 분노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10대 자녀가 말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분노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고함을 지른다면 그는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신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경청할 때입니다. 이회전 경청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키라. 우리 10대 자녀가 화가 나서 막 퍼붓던 말을 마무리하려면 들은 말들을 자녀에게 들려주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너 말은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들리는데 맞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대 자녀는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 당신에게 계속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당신은 지금 2회전 경총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십시오. 10대 자녀가 침묵할 때는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3회전 경청 후에 자녀는 당신이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화가 났을 때는 반드시 그의 말에 의도적으로라도 경청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10대 다루기. 10대 자녀가 밖으로 폭발하기보다 안으로 폭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는 10대를 도와주기가 더 힘듭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자기를 화나게 했던 문제들을 털어놓기를 거부하는 10대들에게 부모들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대의 생각과 느낌을 익힐 때까지는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10대 자녀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자녀들 대신 모든 결정을 내리며 10대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10대는 독립심과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침묵이 자기 부모보다 우세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침묵함으로써 최소한 그 순간만이라도 자기 부모를 통제합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10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일까? 나는 내 자녀에게 충분히 생각할 자유를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했나? 나는 자녀를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나? 아니면 10대로 대하고 있나? 일부 10대들이 화가 날 때 침묵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에게 자기가 분노한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가 폭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말문을 닫고 화가 났는지 털어놓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은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분노를 자기 부모에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10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가 자유롭게 분노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10대 자녀의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모가 10대 자녀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자녀와 논쟁하기보다는 그것을 공감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자녀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긍정적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대들에게 당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10대 자녀의 말을 다 경청한 후 그의 분노와 다른 감정들에 공감해주는 표현을 하면 분노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즉 당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더 빨리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대들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10대들의 분노를 인정하면 10대 자녀도 당신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 말을 들을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10대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솔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10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부모를 용서합니다. 반면 부모가 10대 자녀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냥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10대 자녀들의 분노를 처리하여 그들이 해결 지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0대의 마음에 엉거리진 분노는 매우 해롭습니다. 풀리지 않는 분노는 비탄과 분개심을 갖게 하며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10대는 부모가 표현하는 사랑을 거의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10대 자녀에게 사랑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그의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노가 오랜 세월 축적되었다면 자녀가 분노하는 문제를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10대 자녀에게 분노를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10대 자녀의 감정적, 사회적, 영적 생활에 크게 공헌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특성과 혼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기가 오히려 축복과 회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10대들에게 어떻게 독립심을 길러주는지, 자유와 책임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규칙과 결과를 강화하는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해 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